자, 사마나만디카 경.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냥 선업을 행하고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라라는 것에서 대해서 불교는 10가지 구족한 법, 그것을 구족한 법을 구족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 이제 해로운 계획과 유익한 계획, 그 다음에 해로운 사유와 유익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법을 구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두 가지를 먼저 꺼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211쪽 10번, 목수여 무엇이 해로운 계행인가? 해로운 몸의 업, 해로운 말의 업, 삿된 생계이다. 해로운 몸의 업 했을 때는 몸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이, 이게 뭐 해로운 업하고는 관계없는데 앉으면 다리 뜨는 사람들 있잖아. 그럼 어른들이 다리 떨으래요, 말을 해요? 예, 다리 떨지 말라 그러잖아. 그러면 다리 그냥 거기서 스톱해. 안 그러면 다리 뜨는 이유에 대해서 막 또 설명을 해. 이게 이제 이게 해로운 건 아니지만은 항상 자기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에 있어 정당성을 사람들 주장하게 돼 있다면, 요즘은 다리 뜨는 게 좋다며. 그래야 신경계통이 원활하대요. 다리 뜨는 게. 가만히, 왜 우리 항공기오래 타면은 뭐냐 생기잖아. 그래서 그냥 혈관이 막힌다든지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 가만히 한 동작으로 부동자세로 오래 있는 거 안 좋은 거거든. 그래 다리 뜨는 게 오히려 좋다니까. 다리 뜨는 사람들한테 천국이 생긴 거지. 이유, 확실한 이유가. 음. 근데 이제 그러한 해로운 몸버릇이 있고, 그다음에 말버릇, 말씨가 있죠. 말씨가. 자기가 말씨가 또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수정보다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태생이 경상도라. 그 경상도 사람들 제일 어려워하는 언어가, 외국어가 영어잖아요. 영어 써도 경상도 발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발음이 짙게 배 있으면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서울 말씨를 제일 못 따라가는 지역이 그 지역 같아. 우리 지역. 우리 뭐 제주도 분들이나 호남 분들이나 뭐 충청도 분들이나 강원도 분들은 오면은 다 서울말 비슷하게 써요. 뒷말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이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뒷말이 죽어도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뭐 했어 하는데, 있어도 이상하잖아. 근데 40년을 서울 살아도 서울 말투 1도 못 배우는 게 그 지역이 있지. 근데 실은 말투가 그 지역이 완고한 거야.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덜 한 거야. 고치려는 노력이 덜 한 겁니다. 왜냐면은 불교는 표준말이 경상도 말이거든. 워낙 경상도 지역이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경상도 말을 많이 씁니다. 호남철 가도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희한하죠, 그것도. 왜냐니까 그 승려 교육하는 데나 큰 스님들이 저 경상도 지역에 많기 때문에 다 공부하러 일로 왔다가 여기서 말투 배우고 가가지고 그쪽에 다 퍼뜨린 그런 것들이 있다. 말씨가 있지. 근데 그 말씨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도, 말투가, 말의 내용이 문제가 있는데도 고치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양 있는 언어를 쓰는 게 듣기 좋아요? 안 그러면 거치고 상스러운 언어를 듣기가 좋아요? 그렇죠. 당연히 교양 있는 언어가 훨씬 듣기 좋잖아요. 애가 그냥, 예? 애가 더듬더듬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듣기 좋아요? 안 그러면은 한 초등학교 3, 4학년 돼가지고 말에 대해서 막 생그럽게 따박따박 하는 게 좋아요? 생그럽게 따박따박 하는 게 훨씬 더 듣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구나라는 것을 대충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느 딱, 또 나한테 말도 안 하려 그러면.
그 말어요. 단어 쓰면 한정이 있거든. 그 다음에 삿된 생계, 생활. 삿된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관계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생계라는 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생계에 있어서 다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는데도 그 이유를 수월한 걸 붙여가지고 뭐냐면은 있는데 그러한 일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도 다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겠잖아요. 복수여 이를 일러 해로운 계행이라 한다. 복수여 이 해로운 계행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들의 일어남도 설했나니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이 모든 뭐냐면은 행위는 결과죠. 몸으로 하는 행동도 결과고 언어의 표현도 결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도 결과지. 근데 그 결과는 어디서 시작되었다?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리상 언어로 명색입니다. 명색. 내 마음에 추구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표현으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을 명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어떠한 마음인가? 마음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이고 여러 형태인데 마음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고 여러 형태라고까지만 이야기하고 심소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안 했죠. 우리가 이제 아비달마나 유식에 가면 심소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소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그 심소는 다 지금 다음 이야기하는 마음의 가지기 때문에. 가지기. 그 다음 이야기하는 마음이 뭐냐니까 여러 형태인데 탐욕을 가지고 성냄을 가지고 어리석음을 가진 마음이 있다. 탐진치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기본에서 가지치기를 한 것이 여러 마음에 일어나는 거죠. 마음이. 그것이 해로운 계행. 그것에서 해로운 계행. 탐진치에서 이제 계행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은 그 행동 배후에는 뭐가 있어? 말의 표현 뒤에는 다 탐진치가 있다. 그걸 이미 정보를 드렸으니까 그 관점에서 내 행동과 말의 표현과 생활 방식을 파악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공부입니다. 괜히 앉아가지고 무슨 본 마음 찾고 뭐 찾고 공부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자니까, 예. 여러분, 아니,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있잖아요. 내 연식이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 옛날 고등학교 때 내가 100m 몇 초 뛰었다는 거 나오잖아. 턱걸이 합니다. 턱걸이 하면 몇 개 올라가겠어요? 저 옛날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턱걸이 만점 받았거든요. 쫙쫙 올라가죠. 요즘 올라가라면 올라가겠습니까? 못 올라가는데 이것도 얇아지고 이 밑에 거는 훨씬 더 무게가 나가가지고 이거 한 개도 못 올라가요. 배치기를 해야 한 개 올라갈라. 하나 많아. 근데 마음은요.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 당연히 문제 생깁니다. 팔 근육 난리가 나고 옛날처럼 뛰었다가는 다리 관절이니 뭐니 다 문제가 생기는데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한다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하면은 그 지적을 나는 가만히 지금 내가 진술하니까 고백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에이 너무 할 수 없을 거야 하면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넘어서고 싶어. 그 말을 막 넘어서고 싶겠지.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그렇단 말이야. 왜 그 마음은 내가 마음이 본 마음이 어디 있어요? 다 예? 그냥 내 삶에서 지금 현실에서 더욱더 이상적이고 좋은 마음이 있다라는 착각에서 본마음 찾을 것 같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작용은 어떤 마음이야? 아, 여전히 예? 탐진치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몇만 명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선 무슨 한다고들 하는데 그런 행사야 불교 포교를 위해서 좋은 행사지. 그런 행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여러분 우리가 전체 종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사랑 이야기를 하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사랑 이야기하고 불교에서 그렇게 깨닫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사회가 사랑합니까? 깨달아집니까? 합치만 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조선에서 근대화 이후에 현대의 역사에서 종교라는 건 엄청난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유교 문화가 잠깐 뒤로 물러나고 그 위에 서구 문화라든지 내지는 자유에 입각한 종교 문화가 막 앞장서서 내달아왔는데 그것대로 사회가 바뀌느냐고. 안 바뀝니다. 그래 공부하시는 분들 탐진치가 줄어듭니까? 본마음 찾으니까. 왜냐니까 본마음 찾는다고 탐진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본마음 찾는다고 탐진치는 내비둔 채. 예? 탐진치에 대해서 건드려 봐야 되는데 내비둔 채. 본마음 찾는 거는 편해 안 편해? 편합니다. 왜요? 예? 일단 나도 뭔지 모르고 다른 사람도 뭔지 모르고 뭔가 본마음하는 이상적인 것 같고 해서 나한테 큰 타격이 없어요. 근데 탐진치 이야기하면요. 누구 탐진치야? 내 탐이고 내 진이고 내 치거든. 그래서 그 탐진치 공부하면 내 속이 속절이 탁탁 그냥 바늘에 찔리고 송곳에 찔리듯이 아픕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탐욕을 보이는데 어유 소중한 탐욕이 이러겠어요. 야 내가 이런 욕심을 부리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속상해지죠. 속상한 게 여러분 공부하는데 편하겠어요? 아니면은 속 안 사고 희망을 보는 게 편하겠어요? 희망을 보는 게 편하지. 그게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는 혼나고 뭐 하더라도 꿀밤 맞더라도 한 문제 한 문제 풀어야 점수가 잘 나오듯이 다음 달에 시험 잘 봐야지 한다고 잘 보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 본 이유는 뭐죠? 내 실력이 딸리는 거잖아. 내 실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면요. 속상해 안 속상해? 속상하지. 다음 달에 시험 잘 보겠어요. 내년에 잘 보겠어요. 좋은 대학 가겠어요. 이러다가 참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라는 게 공부란 말이야. 근데 그 공부 안 한다고. 자, 그래서 그것에서 해로운 계획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자꾸만 입이 다른 데로 또 더 가려고 그러는데 참습니다. 목수여, 그러면 어디서 이 해로운 계획은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그들의 소멸도 설했다. 목수여, 여기 비구는 몸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몸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말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말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마음의 나쁜 행위를 제거하고 마음의 좋은 행위를 닦는다. 그릇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로 삶을 얘기한다. 여기서 해로운 계획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잖아요. 이 문장이 뭐냐니까 요즘 이야기로 하면 행동치료입니다. 행동주의. 강제적 수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면은 나쁜 행동을 하게끔 하는 장소와 시간이 있을 거잖아. 그럼 그 장소에 가야 돼.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 안 그러면 장소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해야 돼. 그게 계행이라는 이야기. 계행이라는 것은 그 장소에 가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그 시간을 안 가지는 것도 중요한데 아니고 그 시간, 장소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래 행동 수정이 되지. 여기서 행동 수정을 이야기하는 계행이라는 것은. 나쁜 계행에서 빠져나오려면요. 나쁜 계행에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를 했잖아. 이 시간에 공부하면 뭐 하고 있겠어요? 하니까 다들 피식피식 웃었잖아요. 피식피식 웃는 게 이 시간에 별 할 일 없으면은
이놈 이 친구한테 전화해볼까 저 친구한테 전화해볼까 뭐 일정을 짠다든지 뭘 짠다든지 막 할 거잖아. 그거 해봐야 다 그냥 잡다한 일이 잡다한 일. 잡다한 일보다 이렇게 책 펴놓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내 나름의 사색 숙고를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얼마나 소중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보약 먹고 있는 것이. 보약 써요 안 써요? 보약 쓰잖아요. 보약 씁니다. 근데 그 보약 먹는다고 한 번 먹는다고 몸이 좋아집니까? 안 그러면 이거 뭐 한 달은 먹어야 돼. 한 달 먹어야 되는데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엄청 많네. 이것도 먹지 말라 저것도 먹지 마라 어쩌라 저쩌라 이렇게 하다 보면 보약이 몸에 좋은 건지 뭐 하지 말라는 게 몸에 좋은 건지네.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좋다는. 아니 보약도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나 삶이라는 것이 그게 안 쓰겠냐고. 안, 예? 내가 수용하기가 안 어렵겠냐고. 그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 시간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것은 행동 수정을 한 것이. 아니고 호시탐탐 개모임 나가려고 그냥 얼굴에 분 찍어 바르면서 누석거리면은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 뭐. 여가를 잘 즐기는 거니까. 나 나쁜 일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행동 수정이 안 되고 맨날 가서 어떻게 또 그냥 서로 간에 적절한 긴장감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나 그 존재감을 서로 못 받아줬기 때문에 속이 상하는 그런 일밖에 더 있냐. 마찬가지로 언어 표현도 공부 안 한다고 애가 지적 추구를 안 하는데 언어 표현이 되겠어요? 지적 추구를 안 하는데 무슨 언어 표현이 되겠어요? 내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한 번도 안 해본 표현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표현을 시적절하게 어떤 언사로 했을 때는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지. 학습 안 하고 어떻게 언어 표현을 제대로 하겠냐고. 그저 그냥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좋아 좋아 한다고 그게 바른 언어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냥 저열한 언사를 쓰고 말이야. 내가 그 전에 모인사가 그냥 잘 투자해가지고 돈을 떼돈을 번 사람이 있는데 떼돈을 벌었으면은 그 떼돈을 번 만큼의 삶이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고 맨날 가면 그냥 동네 복덕방 앉아가지고 100원짜리 고스톱 친다고 그 떼돈을 얼마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 돈의 쓰임새에 맞는 내가 삶을 사는 거야. 안 그러면은 내 욕망을 잘 채우고 그냥 떼돈 벌었다고 자랑만 계속 하는 거야. 삶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쉬워서 좀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도 안 들어. 못 들어. 왜? 그 행동이 자기는 편하거든. 그게 막. 그 다음에 그릇된 생계. 그릇된 생계에 있는데 자기가 다른 생계로 전환시킬 수가 있잖아요. 불교 공부는 계율, 행동 수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 이 선정이라는 게 무슨 삼매 이야기하는데 삼매라는 건 철저히 마음의 개발입니다. 마음의 개발. 그 마음의 개발이 뭐냐니까 마음은 크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수상행식입니다. 마음이 수가 개발돼야 되고 상이 개발돼야 되고 행이 개발돼야 되고 식이 개발돼야 되거든요. 수, 감정도 예? 평소의 감정하고 아닌 그 감정이 풍부한 감정으로 해야 되고 정서적으로도 예? 함량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인지적 내지는 그러한 지식적 내용이 많아야 되고 내 의도, 의지 그 의도와 의지가 정직하고 순수해야 되고 그러한 내 마음의 인식이 수준이 있어지는 것이 선정입니다. 선정.
그러니까 우리가 심사 단계에서의 선정과 내면적 단일함, 확신의 뭐냐면은 상태와 그 다음에 정념 차원에서의 마음과 아니 사념 청정 차원에서 마음은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을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개발시켰을 때 창조를 이뤄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라는 것은 창조 이전의 여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성들인데 마음에 창조성이 있어요. 그냥 해왔던 방식의 구태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구태성이 있죠. 네? 구태성이 있단 말이에요. 창조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창조성을 막 하려고 애를 써요. 안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지키기에도 급급해. 우리 자꾸만 구태성이 있다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거 지키기도 급급하는 그러한 예? 어떻게 보면은 세월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해진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여유라는 게 없어요. 다른 마음이 끼어들 만한 예? 여유라는 게 없어.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면은 자유롭겠어요? 할 일 없겠어요? 우리한테 자유가 갑자기 생기면 할 일 없습니다. 왜? 예?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돈 줘봐야 돈 쓰겠어요? 저축하겠어요? 일본 사람들 왜 돈 다 저축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 다 저축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그냥 마음이 근검 전략을 배워왔거든. 내가 엊그제 지난주에 법문할 때도 아니 여러분 에어컨 틀고 살아라고 하니까 아니 뭐 누진세가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 걱정한다고. 누진세 안 나와요 지금. 뭐야 근검 전략이 막 거기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도 누진세 안 나올 만큼 다 근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누진세에 억압돼 가지고 그 근검 전략이 더 잘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그냥 열병 걸려가지고 병원비 더 들고 그렇게 산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게 익숙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뭔 이야기를 하면은 아유 좀 더 쓰세요 하면은 그 이야기가 들려. 안 그러면 에? 그 이야기는 그냥 속절없는 이야기고 당장 거부해. 왜 거부하느냐니까 자유를 줘봐야 돈을 줘봐야 근검 전략에 가서 돈 가지려고 하면 돈을 씁니까? 그냥 돈 있는 게 편안한 거요. 참나 보통 일이 아니지. 누인세를 좀 내더라도 써야지. 이제 그렇게 된 상태가 돼 있는데 그게 모든 중생들의 치심의 기본이란 말이야. 치심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음력으로 행하던 것이 편안하고 당연하고 나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치심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것을 왜냐면 여유롭게 하는 거지. 정의 수행 같으면 창조적 공간이 생겼으니까 그 창조적 공간에 뭔가 창조를 하고 완전히 혁신을 하고 바꾼 다른 변화된 모습으로 마음으로 사는 것이 해학입니다. 해학. 다르게 살아보는 것이. 그런데 개정의 사막을 공부하지 않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집니다. 사람이 어떻게 달라져요? 계율 지키면 달라지긴 달라지겠지. 뭐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는 것의 달라짐이 있어요. 천정수행하면 달라지겠지. 뭐가 달라지겠어요? 예. 그냥 마음이 시끌벅적한데 좀 편안해지겠지. 그게 달라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창조성이 생기냐고. 결국 해학에서 다 좌절됩니다. 개정해. 해학을 못 닦는다고. 그러고 그냥 행동수정이나 편안한 것이 그냥 불교의 단주란다고. 불교의 단주. 불교가 해학까지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요 모습으로 살아래. 안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해서 개정해. 그걸 우리는 해탈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걸 개정해를 공부 안 하고 해탈이 일어날 수도 없고 해탈을 바랬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 사람들은 해탈을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안 변하려고 하지. 뭐, 그래도 내가 뭐 곧 죽어도 어? 요 정도에서는 그냥 더 후퇴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지. 해탈 다 두려워하지. 안 바꿉니다. 하긴 불교가 해탈하는 종교입니까? 귀하장 밑에서 그대로 살지르. 이 조선시대 옷 그대로 입고 살지르. 이 뭔 해탈을 해요? 해탈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또 그러한 또 호를 가지고 치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불교문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예불문 맨날 하잖아. 아까 좀 전에 제가 다시 기도하는데 예불 하는데 오늘은 그냥 내 개인으로 조용히 하듯이 사부작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대중이 많을 때는 좀 같이 운율도 맞춰야 되니까 길게 뽑습니다. 근데 내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내 혼자 그렇게 길게 뽑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상태 제망 차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도 내 혼자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쭉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니 예불 하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네. 우리 어릴 때 한 스님이 내가 우리 절에 육체미 하는 스님이 있었다. 이게 그래서 맨날 이 양반의 모든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열심히 나오는가. 내가 와저 양반은 얼굴 생긴 게 옛날 우리 어릴 때 소림사 18동인이라는 영화가 유행했거든. 야 소림사 스님이다. 이두박근 박근 삼두박근만 관심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기도 스님으로 계셨는데 그 뭐야 예불 올라가면은 새벽에는 보살님들이 깨워와요. 다들 이제 기도하고 생업을 한다고 깨우는데 사실 누가 옵니까? 초하루나 무슨 중요한 행사 아닌다며 안 오지.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내 그냥 스님 혼자야. 그래서 기도하는데 빨리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예불을 아주 축약합니다. 어떻게 축약하냐니까 기심정내 공양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삼계도사 사생자고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야본서 예를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앞에는 촥 빠르게 하고 뒤에 것만 착 늘려가지고 서가모니를 절하고 야 그냥 옆에서 같이 예불하다가 빠르게 해가지고 줄일 게 없어 이걸 다 줄이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뭐 그분의 관심은 뭐 부처님에 대해서 뭐 어떻게 공부하는 거 일도 관심 없고 어떻게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나오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고 뭐 개정의 해탈 뭐 합니까? 근데 우리 예불에는 계속 개, 정, 해, 해탈 지견이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 가지 공부를 해서 내가 달라진 모습을 달라지겠죠, 그죠? 그 달라진 모습을 지견 평가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피드백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불교 공부는 그냥 우리 예불문에 딱 다 나와 있어요. 개정해 사막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가 변모된 모습을 내 스스로 확인해서 평가해서 다시 개정해로 더 나은 더 다른 해탈과 그다음에 평가가 일어나도록 해탈과 해탈지경 이게 오분향 그것이 어떻게 돼? 향처럼 쫙 그냥 몸에 배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축약돼 있잖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계율 안 지킵니다. 계율 안 지킨다는 이야기는 생활 방식이 흐트러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쁜 행위 하잖아. 생활 방식이 흐트러져 있는데 이걸 강제적으로 수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수정하려고 이렇게 깎았잖아. 이렇게 살잖아. 예. 근데 이게 강제적으로 수정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깎은 거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깎은 거요. 이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한 거거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공부하려니까 와 있잖아. 안 그러고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고 뭐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형식적이 돼. 예, 되니까. 예. 내가 그냥 학교 가는데
어릴 때 공부하기가 그냥 너무 싫을 때 학교 가면은 앞에 수학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창가에 딱 보면은 바다가 쫙 있어가지고 배가 지나갑니다. 동동동동동동동동 하고 배가 지나가는데 내 시야에서 배가 지나가가지고 쭉 창문 끝으로 없어질 때까지 약 3분이 걸립니다. 1시간 끝나면 배 몇 대 지나가야 돼. 그거 세고 있으면요 수학 시간 1시간 끝. 클리어. 그러니까 내가 뭐 수학이 잘할 리가 있나. 이 수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은 나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그 좋은 점이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수학 시험에 기본 점수를 받아야 대학을 간다. 이 정보밖에 없었고 대학 가면은 내가 수학을 해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 이러니까 수학 공부를 합니까? 안 하지. 이런 것들이 뭔가 잘못돼 있지. 그러니까 계율 행동 수정하는데 그 이유가 잘못. 해로운지 좋은지 뭔지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행동 수정. 아침에 내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행동 수정이나 행동 치료 이야기 나오니까 현대 심리 치료 책 옛날에 이야기했던 거 쭉 보면서 다시 그냥 뭐 분석주의자 아들러 내지는 뭐 수정주의자 스키너 왜 개침 흘리는 종 흔들면 침 흘리는 거 있잖아요. 행동주의자들. 여러분들 왜 옛날에 애들 ADHD 나오면은 그래도 상담하면서 이렇게 요런저런 부모가 다루는 말투 수정하면은 그러고 규율을 하면 애들이 바뀌잖아요. 행동 수정이거든요. 애들한테는 행동 수정합니다. 규칙을 바꿔놓으면은 애들이 마음까지 달라지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러니까 과학적 심리를 과학적 입장에서 낸 것이 행동치료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뭐 부처님 그 관계없이 공부는요. 뭐가 먼저 필요해?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계행입니다. 계행. 바른 생계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달랑 목수여 어떻게 돌을 닦을 때 해로운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자꾸 도 닦는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죠, 그죠? 수행입니다, 수행. 목수여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아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시공간이 있고 내가 거기에 뭐냐면 탐닉하고 충동적으로 다가서는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게끔 그 장소를 그냥 없애면 되는 거예요. 없애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우리 야식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유 저도 참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막 이거 주는 대로 저거 주는 대로 다 먹어가지고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고 나면은 저 혼자 있으면서 꼭 뭐 하나 깎아 먹고 뭐 그렇게 합니다. 밤에 또 입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사탕 먹으면 살찌잖아. 그래서 살 안 찌려고 0칼로리 자율리톨 하나 사가지고 입에 넣고 입이 심심하면 안 된다. 그래도 그냥 씹는 것까지 또 외로워지면은 자율리톨 껌 하나 씹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먹는 거는 이렇게 넘기는 건 없지. 그렇게 하는데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과거에는요 많이 먹었더랬어요. 심지어는요 포만감이 있어야 나는 잘 잤습니다. 포만감이 있어야 잘 잤습니다.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배고파요? 더구나 집 떠나니까 진짜 배고파요. 여러분 스님들 바로 엄청 크잖아요. 바로 보셨죠? 엄청 큽니다. 밥 몇 공기 들어가겠어요? 뭐 세 공기는 들어간 표시도 안 나요. 그 정도로 그 밥바로가 큽니다. 그 옆에 국바로 있고 한데 바로 크거든요. 그게 그냥 비벼가지고 한 그릇 먹잖아요. 먹어가지고 한 30분 움직이면 어디 간지 없는 것 같은 거야. 왜 그렇게 대사가 좋아? 그렇게 하니까 밤에 막 샀지. 근데
밤에 그걸 찾는데 꼭 이유가 조건이 있어. 식사한 지 시간이 오래 경과된다든지. 내지는 뭔가 TV를 보면은 밤에 왜 꼭 먹는 프로가 나오냐? 어? 먹는 프로가 딱 나오냐? 그러면 막 어쩔 수 없거든. 우리 본방스님 말. 아, 이상하게 밤에 내 눈앞이 환해져서 보면은 제가 냉장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요? 어떻게 해요? 일찍 잡니다. 일찍 자면요. 예? 안 먹죠. 그거 뭐 먹는 프로나 이런 거에 노출될 이유도 없고, 일찍 자면. 일찍 깨죠. 일찍 잤으니까. 일찍 깨니까 절차대로 할 일을 하잖아요. 일찍 밥 먹습니다. 이제 깨고 난 다음에 좀 움직이면은 그 전날부터 배고팠는데 그 아침 배 안 고프겠습니까? 아침을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 얼마나. 그래서 어떨 때는요. 아침을 점심처럼 먹는 날도 있습니다. 잘 먹죠? 예불 하죠? 이렇게 강의하죠? 점심 잘 먹죠? 그죠? 저녁, 저는 5시 조금 지나가면 바로 먹거든요. 바로 먹거든요. 별 운동 안 해도, 그래도 뭐 그냥 내 체중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런 룰 때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 수정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요. 특히나 어떻게, 요래 사니까 수정이 훨씬 수월하죠. 아니고, 아니고, 이제 밤 강의하는데, 그 박미숙하고 신경숙 하면서, 아유, 저희들 우동 먹으러 갈 건데 같이 안 가실래요? 이러면 그냥 꼬셔가지고 잡혀나가지. 그러니까 사람은 강제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언어 공부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마주 앉으면서 언어 씀에 있어서 공부하고, 어떨 때는 요즘 잘 그렇게 안 하는데 경전 한경을 통째로 중요한 구절을 외웁니다. 외워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요, 그것이 뭐에 장착돼 있어? 내 생각에 딱 장착돼 있어. 그래서 그 언어를 써요. 그 언어를. 여러분들도 뭐냐면 좋은 구절이나 이런 언어를 써야 되겠다면 그 구절을 읽으세요. 아, 외우세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써버릇하면 바로 딱 내 언어로 장착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뭐 생겨야 바르지. 내가 무슨 뭐 다른 욕심 가질 일이 없단 말이야. 그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 스키너의 입장. 근데 이제 이 다음 우리가 이야기 읽다 보면 그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사유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유. 이제 읽어보시면 더 나오겠지만은 사유의 문제는 행동치료보다는 뭐냐면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인지치료보다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요즘 이제 우리 심리치료 입장에서 행동치료와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갑자기 실은 이거보다 더 탁월한 것은 우리 칼 로저스 이야기하는 뭐냐면 인간 중심 치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승불교에서 보살이지. 위대한 상담가가 나타나서 그 상담가가 촥 품어주면은 달라이라마 앞에 가면 다 눈물 흘린다며. 달라이라마 앞에라서 눈물 흘리겠어요? 안 그러면 달람살라까지 가는데 고생해서 눈물 흘리겠어요? 이러나 저러나 가네. 예.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뭐 자기가 기도처 마음에 맞는 그런 것이 타고 오더라도 그런단 말이야. 예. 그러한 뭐냐면은 사람은 나름대로의 자기 마음이 열리는 어떤 정서적 계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지적 계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뭐냐면은 차근차근 하는 것이 뭐 거칠게 막 그 결과를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면서 방향을 딱 맞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행동치료, 그 다음에 유도하는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 있으면은 어떤 계기가 있다면은 자기하고 맞는 스승, 경전 내지는 그러한 기도처 공부처 이런 것들을 만나면은 좋겠죠. 그런 것들이 뭐 현대심리치료 갑자기 책 생각이 나서 그리고 잠시 그냥 책 껍데기 보니까 아 그때 다 못해서
언제 한번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는데 그때는 참 내가 너무 미숙했다 말 쓰는 거나 요즘 강의하면은 진짜 잘 하겠다 싶은데 요즘 강의를 너무 많이 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것도 숙제로 한번 내비둬 봅시다만은 근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이건 행동치료인지 아시겠죠? 하지 말라. 나쁜 것은. 자, 또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합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책 보면은 처음에 읽힙니까? 안 읽히지. 예. 소설도 요즘 그냥 눈 아파서 보기 싫은데, 그죠? 이게 무슨 읽히냐고. 우리 그냥 귀에 술술 들리는 음악도요. 내가 모르는 음악 들으면 졸립니다. 예? 졸리는데, 그것이 무슨 공부하고 막 유익한 것들이 뭐 있다고 한들, 그렇게 하기가 쉽냐고. 쉽지? 않죠. 쉽지 않지. 그런데, 그게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을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그래도 참 이렇게 일주일에 2번 공부하는 시간들이 딱 잡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에서 자꾸만 회부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보냅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따름이죠. 그래서 뭐 실은 우리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책을 봄으로써 독서로 따지면은 1년에 그래도 한 10권 정도 책은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충분히 내 스스로 지적 감량이나 내지는 정서적 추구를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될 건데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그 시간을 꼭꼭 책 10권 읽을 필요 있어요. 책 10권 읽으면 10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안 그러면 내가 그냥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효과들을 톡톡히 누리고 또 뭐 여러분들께 저는 또 여러분들이 독서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별로 관심 없는 거 아니까 내가 미리 다 해가지고 또 알려주고 있잖아. 그래서 뭐 간접 정보라도 이렇게 저렇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유럽 선거가 어떻게 가면 관심 없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90년대, 2000년대 한 중반까지, 2010년대 중반까지 한 2, 30년간 세상은 어떤 식으로 경제 벨트를 이루어서 살아갔으며 지금은 그것이 달라지는 데 있어서 앞으로 향방이 어떻게 되느냐 내지는 또 우리 생태나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기본 베이스가 어떻게 달라질 거고 우려가 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 하면서 적어도 적어도 어느 집의 엄마가 아니라 적어도 어느 도의 도민이나 시민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국민이 아니라 나는 지구인으로 좀 여러분 지구인이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생태 걱정하고 환경 걱정하면 지구인이 되는 거야. 그게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러한 지구인 정도의 사이즈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아니고 그냥 뭐 해야 좋습니다. 우리 절만 다녀야 되면 대운정사인이지. 그건 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숙명통은 아니더라도 천안통은 아니더라도 참 숙명 앞에 막혀 있고 천안 앞에 막혀 있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목수요. 이렇게 돛 닦을 때 해로운 갱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돛 닦는데 유익한 해로운 갱을 하지 않고 유익한 법적으로 마음을 트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전제는 있습니다.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야. 그럼 해롭고 유익한 것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탐진치라는 거예요. 탐진치에 있으면 해롭고 탐진치를 벗어나면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지금 나를 위한 마음이야. 안 그러면 해로운 마음이야. 해로운 마음이야. 탐진치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불만을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예? 적을 만들고 참 무참무게한 뻔뻔함을 만든단 말이야.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11번. 목수여 무엇이 유익한 계행인가? 유익한 뭐뭐 옆 유익한 말의 옆 청정한 생계이다. 목수를 이를 일러 유익한 계행이란다. 유익을 그럼 유익이 뭐겠어요? 탐진치가 아닌 것이 유익한 겁니다. 탐진치가 아닌 것이. 목수여 유익한 계행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들의 일어남도 설했나니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말한다. 어떠한 마음인가? 마음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인데 탐욕을 여의고 성냄을 여의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에 탐욕을 여인다는 이야기는 자기애를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기심을 넘어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기심은요 자꾸만 자기 확대에 있거든요. 자기 확대. 그것에 자기애를 넘어서야 탐욕을 여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단이 내 목적화되면은 이건 탐욕이죠. 이 돈이 수단이잖아요. 어떤 직책은요 수단이지. 직책은 그 직책이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의 수단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목적화하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직책까지만 뭐만 되면 그래서 그 직책 받았어요. 그 직책을 잘 수행합니까? 거기서 탐진치가 고스란히 그 직책에서 다 나와. 그래서 폐해가 더 크지. 여러분, 높은 직책에서 탐진치가 생기면은 얼마나 큰 피해가 생기겠어요. 서로에게, 그 스스로에게. 예? 생기겠냐고. 그리고 뭐 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막 군대에서 그냥 오래 있으면서 계급 높이 올라왔다고. 그럼 계급 높이 올라왔으면은 군대에서 참 종교인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라 계급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야 될 것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돼 있어.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어. 그럼 문제가 있잖아. 이기적인 사람이 돼 있다는 이야기는 사위 말해서 그 직책이 목적이었다는 거지. 그 직책에 가서는 더 좋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요. 제가 그냥 밥풀 2개 중위 계급장 달고 군법사로 군대 사찰 있을 때도 진짜 좋은 일 많이 해지더라고. 그제 우리 자유로 한번 쫙 달리고 왔잖아요. 그 자유로가 옛날 내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근무하던 지역이 그 자유로 옛날에 임진강으로 해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이북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그 자유로 옆에 철책이 있는데 그거 다 경계 건물을 썼거든요. 지금이야 뭐 앞에 뭐 김포 막 큰 빌딩 숲이 있고 일산 빌딩 숲이 있으니까 저희 있을 때하고 다른 거지. 근데 거기 오면은 다 그 지키는 초소들이 있습니다. 저 전방 우리 GOP 철책 GP 지키듯이. 그럼 띄엄띄엄 철책을 뭐냐면은 밤낮으로 교대하면서 우리 2교대 3교대 하면서 간호사들 일하듯이 그렇게 지킵니다. 지키면은 그것만 지키는 임무를 한다고. 아유 걔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자유로는 더 힘든 게 그 길 넓게 뚫어놨더니 온 놈들이 다 와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애들이 더 힘들다고. 거기에 이제 가가지고 밤새 위문을 합니다. 위문하는데 가서 언젠가는 한번 떡을 배달하는데 내가 그냥 각 소대마다 소초마다 떡을 좀 해가지고 떡 하는 비용도 엄청나잖아요. 그때 당시 내가 한 달 월급을 털어가 떡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쌀은 좀 지원받고 그 떡을 해가지고 탁 가는데 세상에 그 떡을 다 나눠주는 데만 하더라도 아침 7시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5시 반에 끝나. 차로 다니는데. 뭐 물 두고 다니는 것도 아니야. 차로 가가지고 주고 오고 잠시 5분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는데도 그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신부는 우리 그 사단의 신부가 한다는 이야기가 자유로에 차 대놓고 그냥 숲길로 조금 내려오면 되는데 그게 더 빠르대.
근데 아이고 좋은 거 배웠다고 그냥 1년 더 먼저 오셨다고 좋은 거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막 하잖아요. 밥풀 2개 달고 열정으로 그거 그냥 애들한테 해주고 싶고 엊그제 우리 막 컵라면 먹고 싶어서 컵라면 먹었잖아. 컵라면 야간 행군할 때 컵라면을 이렇게 위문할 때 가져가서 줍니다. 막 일선만 해도 그래 추운 동네가 아닌데 예전에 왜 그래 추웠냐고. 그러면 물 부으면은요 컵라면에 라면이 이거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뿝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러면 거의 생라면이거든. 그것도 쫙싸가지고 뭐 굴뚝굴뚝 삼켜 국물 먹고 그럼 행군 더 열심히 하고 그냥 막 그거 그냥 요즘이야 이게 기구들이 좋지만은 옛날 여러분 유리로 된 그 우리 그랬잖아 보온병이나 마오병이라고 할 때도 있잖아. 그거 들고 다니면서 커피 짜주고요. 그렇게 다닙니다. 근데 계급 올라가면 그거 할까 안 할까? 안 합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지를 위한 일을 다 합니다. 모든 직책에 올라가면은 그 직책이 목적을 위한 수단, 목적은 사라지고 그 직책, 그 자리가 목적에 대해서 지를 위한 일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하는데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요. 그놈의 큰자 붙이고 난다면은 싹 다 지를 위한 일을 한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 수단이 목적화돼 가지고 돈이 목적이고 명예가 목적이고 권력이 목적이고 권력이 왜 생겨요? 권력이 그 힘을 예? 골고루 잘 사용하려고 권력 가지는 거지 지를 위해서 다 권력 쓰잖아. 예? 나쁜 놈들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때문에 해요? 다 이기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탐심. 그것에 대해서 뭐라 하면은 화내 안 내? 요즘 고소고발하대 화 안 내고 예? 진심도 안 내잖아 이 나쁜 놈들. 그죠? 치심 괜히 저기 가서 정 하나 더 맞겠네 그래서 입팍 다물고 눈 감고 그 옆에 놈도 눈 감고 지 스스로도 눈 감고 있는 거야. 지 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맞다고. 어? 내가 했는데 뭐 이런 뭐냐면은 일들이 바로 일어나니까 그 개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세상 달라졌죠. 그래서 예? 당장 여러분들한테 예전 같으면은 예? 당연히 받아들였을 만한 일을 요즘 시키면은 받아들여요. 내가 왜 해요? 세상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런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 균제 만나. 아유 맨날 그냥 제가 받기만 해서 네가 받기만 해서 내한테 주는 거는 주고받는 거잖아. 이건 회양이에요, 회양 아니요? 회양 아니지. 나는 줄만한 거 줬잖아. 그럼 지도 줄만한 일이 안 생기겠냐고. 지도 줄만한 데가 없겠냐고. 주면 끝이지. 주면 되잖아. 받기만 하지 말라는 거야. 뭘 해? 주면 되잖아. 그게 공부입니다. 내가 받기만 하면 되겠어요? 주기도 해야죠. 자, 그것이 유익한 개인, 그것에서 유익한 개인이 일어난다. 목수요. 그러면 어디서 유익한 개인을 남김이 소멸하는가? 유익한 개인이 소멸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또 이게 여러분이 듣다 보도 못한 이야기죠. 유익한 개인이 소멸한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게 이익되구나라고 생각하면 이익의 측면에 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참진치의 측면에 있는 거야. 그겁니다. 유익한 행위 내 생활이 됩니다. 내 생활이 때문에. 요번에 뭐 가을에 공사하는데 내가 그제 누구한테 그냥 뭐 불사이는 거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냥 뭐 절에 있는 돈으로 하지 뭐 이러니까 주인심이 내한테 쌍심지를 치고 왜 당신네들은 불사하시지 이러더라고. 그냥 막 그 누구한테 들었지라니까 막 웃더라고. 개인 뭐 불사를 해.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지금 불편해서 고치는 거. 불사는 어떻게 불사해야 돼요? 진짜 부처님이래. 물론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좀 편안하고
뭐 여유롭게 있는 것도 불사는 불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라면은 이제 대원정사 차원을 넘어서야지. 그건 불사가 아닌 거야. 그게 불사라면 아직까지 우리는 유익한 행을 내 삶으로 장착하지 못한 거지. 요건 그냥 하는 일이고, 진짜 불사는 어떤 불사야? 진짜 꼭 어려운 사람들이나 해야 될 일이나 그것이 우리 밖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유익한 행위다. 유익한 행위 차원이 달라?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초파일날 등을 한 50등도 못 다는 애가 절에 있다면은 초파를 등 다는 것도 불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미 쭉 다 충분하면 이 달려요. 근데 여기서 등표 나눠주면서 친척이나 사돈 팔촌한테 더 받아오라면요, 불사의 욕심이에요. 욕심이지. 그럼 충분히 다 달렸으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됐고 다음에 뭘 할 건가 했을 때 그것이 불사지. 응? 불사가 되려면. 그러니까 지금 등다는 것은 그 유익한 행은 나한테는 유익한 행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원정사의 그냥 능력이야. 대원정사의 능력. 유익한 행위, 능력화되면 계행으로 가질 필요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가질 필요가 없는 거지. 자, 그들의 소멸도 설했다. 옥수요. 그들의 소멸을 설했다는 것이 우리 선정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정념하면은요. 아직까지 발을 정자가 있자. 색계 삼선에서 정념이잖아요. 근데 색계 사선에 가면요, 사념돼 있잖아. 사념돼 있으면은 정념, 내가 바른 것을 자꾸만 추구해야 돼. 그냥 그 자체가 바르고 걸음을 떠나 있고 그게 그냥 가장 올바른 거야. 남이 봤을 때 올바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한테는 사념돼 있지. 사념돼 있지. 그래서 내 마음에 어떤 거리낌도 생기지 않는 청정을 확보했잖아.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정념과 사념이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유익한 법도, 유익한 법의 계행도, 유익한 계행도 남김없이 소멸해야 되겠죠. 자, 개를 지니지만은 개를 지니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의 해탈과 통찰 그치지 않고 얘기하는 그 다음 점점점 있다는 이야기야. 그냥 이것 다음에 바로 마음의 해탈과 그 다음에 해탈,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점 하면은 결국 어디에 도달해? 심해탈과 해탈에 도달한다는 거야. 밑에 주에 보면은 불안과 어쩌고 써놨는데 참 동의하지 않습니다.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한다. 여기서 이 유익한 계행은 남김없이 소멸한다. 이 유익한 계행은 심해탈과 해탈을 통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 계행은요, 심해탈과 해탈에서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행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계행을 가지고 있는데 계행에서 남김없이 해로운 것이든 유익한 것이든 다 계행을 소멸하는 그 단계가 우리는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한문 번역으로 뭐라 그러냐면 무학도, 이렇게. 무학, 없을 무자에 배울 학자. 그러니까 개 정예가 3학이죠, 그죠? 개를 될 이상 학습할, 개를 연습할, 수련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라한에 가면은. 그 아라한의 내용은 심해탈과 해탈을 이루어야 아라한, 양분해탈자가 되어야 아라한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라한의 출발은 뭐죠? 계행에서 출발합니다. 그 계행의 내용이 탐진치의 여부에 따라서 계행은 유익한지 해로운지 결정이 나는 것이 되겠죠. 목수여, 어떻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계행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인가? 목수여, 여기 비곤 아직 일어나지 않고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지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아야 쓴다. 이미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 열의를,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죠.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은 지속하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닦기 위해 열의를 일으키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목수 이렇게 돌을 닦을 때 유익한 계행들을
소멸하기 위해 돌을 닦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복된 은사를 썼습니다. 12번 목수여 무엇이 해로운 사유인가? 자, 해로운 사유의 내용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이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감각적 욕망이 이미지화되어 있죠. 이미지화되어 있죠. 이미지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감각적 욕망이 돈이든 이성이든 안 그러면 어떤 타락적 행동이든 그것이 내가 하고파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가 됩니다. 그것을 이미지화시킨다. 이미지화시킨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서 그것을 꼭 해야 되겠어. 우리가 만약에 허기지면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허기니까 당연히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그 먹고 싶어 하는 거에 있어서 막 허기졌어. 그냥 밖에 나갔는데 친구하고 약속이 어그러져 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때를 지나서 막 들어왔네. 그래 딱 들어오면은 여러분 정갈하게 차려서 이래 먹습니까? 안 하면 냉장고에 그냥 모든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비빔밥 그릇 하나 내놓고 대충 담아가지고 그것도 다 골고루 비벼 먹어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그냥 내 그냥 기호에 맞는 거 넣고 그냥 대충 우겨 넣고 난 다음에 물 마셔요. 그러면서 욕하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사유라는 그런 것이 지금 이미지화돼 있잖아. 내가 하면은 먹어야 되는 것 같으면 뭘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냥 당장 먹고야 말겠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해로운 사유가. 그러니까 해로운 사유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는 사유할 틈을 안 주는 거지. 생각이 있어 거기에 딱 꽂혀 있는 거야. 꽂혀 있는 거지. 꽂혀 있는. 탐닉, 충동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근데 이제 악의는 좀 다릅니다. 악의는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나쁜 의도, 나쁜 생각인데 뒤에 이제 해코지 악의가 구분시켜 놨는데 악이라는 것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감정. 감정을 가지게 되죠. 여기서 감정이라는 얘기 내가 속이 틀렸다는 얘기야. 뒤틀린. 그 감정을 가지면은 감정이 그냥 처음 감정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감정이 자꾸만 증폭돼. 감정이 자꾸만 증폭되잖아요. 그래서 감정이 증폭되면서 생기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원망, 절망, 그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한스러움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는 한이 없는 것 같은데 한이 있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악의에 대한 사유입니다. 증폭되어서 원망, 그 다음에 절망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는요. 딱 그게 꽂힌다 그랬지. 그 이미지 그냥 한 생각 다른 생각 들어올 것도 없어. 그냥 가자마자 냉장고에 뭘 먹어야겠다 생각도 없고 먹어야 되겠다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없어. 막 거기에 탁 꽂혀 있다면은 그래서 그냥 일단 아무리 그년이 미워도 안에서 그냥 집어넣고 그냥 물 마시고 난 다음에 욕하는 거지. 왜냐면 당장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강압적 욕망에 대한 사유 같으면 악의는 이제 그게 되면은요. 악의는 아까 얘기했는 감정이잖아. 어? 걔는 또 그냥 예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진짜 걔는 믿을 애가 못 돼 하면서 막 감정 키우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키워지는 게 감정입니다. 키워지는 게 감정이죠. 그래서 그 키워지는 게 감정일 때 그 감정은 나한테 있는 거야? 남한테 가는 거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수월하게 이해할 때 탁 하는 거야.
탓하는 것이 우리 원망하는 사람도 탓하고요. 절망하는 건 내 탓이래요. 물론 내 탓도 있지만은 내 탓이라 하는 사람들은 우울에 빠지지만은 어쨌든 그 다 탓하게 돼 있는 거지. 그다음에 해코지에 대한 이제 사유. 여기 이제 의도입니다. 의도. 해코지. 누가 나한테 이랬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해코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 항상 해코지는 여기서는 해코지라 했지만 해코지래 안 그러면 내 정당한 반응, 그 다음에 대응이래. 내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해코지는 항상 해코지라 생각 안 하고 합리화, 자기 합리의 사유가 껴있지. 그래서 해로운 사유는 특징이 뭐죠? 해로운 사유는 특징이 감각적 욕망의 사유처럼 다른 사유가 개입할 수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아기처럼 자꾸만 있지도 않은 일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사태. 그 다음에 해코지처럼 꾸미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뭐야? 해로운 사유의 특징입니다. 해로운 사유. 여기까지는 내가 좀 이야기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실은 여러분들 우리 개행은 강제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행동 수정을 해야 되는 일이잖아. 이제 각자의 의지에 맡기고 우리한테 많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유의 문제. 사유의 문제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 이 세 가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수요, 이 해로운 사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들의 일어남도 설했나니 인식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한다. 인식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인식이라는 것은 자동적 사고 이야기입니다. 인식.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해버릇하고 이런 메커니즘의 사고방식을 나는 이미 가지고 있어. 이게 인식입니다. 어떤 인식입니까? 인식은 다양하고 여러 종류고 여러 형태인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자동적 사고가 있고, 악이 그렇게 막 증폭시켜 버릇하는 감정을 증폭시켜 버릇하는 인식, 그런 버릇이 있고 자동적 사고에, 그 다음에 해코지, 나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자동적 사유가 내한테 잡혀져 있고 그것은 나를 잘 몰라. 그래서 그게 해로운 사유인지 아닌지 모르고 내 생각은 옳다라고 하는 지심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행동 수정보다 더 문제죠. 이것을 현대에서는 어떻게 치유한대? 합리적, 정서적 행동 치료라는 방식으로 수정해 나갑니다. 응?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합리적 하면은, 자, 감각적 욕망은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댔죠. 그럼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상태로 둬야 되겠어요?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게 힘든 놈입니다. 정진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의 사유에 노출되어 있으면 다른 생각이 못 끼어들어. 근데 그것에 끼어들 수 있는 내 나름의 사유의 능력들이 생겨야 돼. 선정이죠, 그죠? 선정.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버려야 돼. 욕망에서 떨어뜨릴 수 있는. 그것이 지금 내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는 올바른 사유예요? 왜곡시킬 수 있는 사유예요? 왜곡시킬 수. 그래서 합리적, 정서적 행동치료의 첫 번째 대조의 문제는 인지오류입니다. 인지오류. 인지 왜곡, 인지오류.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하면 더 풍부해지겠죠?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인지오류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과일반화, 침소봉대, 부정 이런 거 있잖아. 인지오류의 핵심의 덕목들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적으로. 저놈들은 다 때려 죽여야 돼. 이게 뭐예요? 인지오류입니다. 그 사람은 왜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 자기가 마땅한 그러한 합리적
아니 마땅한 신념과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옳다라는. 아니 말이 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폭력이야. 큰 폭력이야.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 모든 신념 독단에는 이러한 인조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씨앗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자꾸 노출시키지 더. 인조. 그 교회 다니면은 여러분 합리적이 되겠어요? 싹 다 오류투성이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듣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들으면은 충격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계속 다니면은 네가 스스로 지옥 가는 거야. 지옥은 뭐죠? 거기에 옴짝달싹 없이 딱 잡히는 게 지옥입니다. 뭐에 잡혔어요? 지는 만나보도 못한 예수한테 잡혔네. 근데 그 예수는 지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야. 목사가 이야기하는 예수고 저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야. 그게 오류라는 거야. 이게 덕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예수의 힘을 빌어 빠져나와야지. 어떤 예수의 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으로 빠져나와야 될까요? 성경에서 짧게 저거 목사가 지한테 유리한 거 이야기하는 거 말고 뭐 1년 한 번씩 저거 통독하더만 눈으로 읽지 말고 읽어보라고. 예수 잘 모르겠거든. 그럼 뭐요? 나는 고린도 전서만 봐도 훌륭하더만. 바울. 사랑을 오래 참는다며. 근데 와 그렇게 참들 못해? 둘.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그 사람들이 잘못된 신념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뭐야? 부정, 왜곡 이 상태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 그게 없겠어요? 간선보살한테 잡혀가지고 뭐에 잡혀가지고 아니요. 그 여유를 트는 게 감각적 욕망에서. 그래서 막 내가 천일 기도를 했는데 요번에 천일 기도해가지고 보니까 아니 천일이나 기도했는데 이걸 안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한 모양. 천일 더 해야 되겠다 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예. 아니 이 땅 파가지고 물 안 나왔으면 다른 땅도 파봐야지. 뭔 놈은 그냥 그 땅만 계속 파가지고 더 깊이 파냐? 더 깊이 파면 물 나오겠어요? 예? 팔만 아프지. 물이 수맥이 가는데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해서 오류가 한번 생기면 사람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진다. 그게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고 얘기했지만 신념도 신념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감각적 욕망이 신념화됐습니다. 감각적 욕망이 항상 신념을 거스리면 화를 내요. 욕망에 배치되면 화를 냅니다. 똑같이 두 가지 다 뭐가 그것에 대해서 저지받으면 생기는 현상이 화라는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자기들은 신념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감각적 욕망이다. 딱 그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악이 자꾸만 어떻게 침소봉대한다고. 의부 제청들 다 하면 여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침소봉대해가지고 자기 행동은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만 어떻게 해요? 방방방방방 확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유로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이런 감정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저런 감정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백호지는요. 지간 생각이 모두가 옳고 저놈이 나쁘고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저놈한테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하는 게 백호지잖아요. 자기 뭐냐면 악한 의도에 대한 합리화,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심사가 뒤에 따라와야지. 그 다음 주 색계 일선에 나오는 심사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런 것들을 갖다 부처님께서 막 이 지금 20세기 와야 서양 심리학자들은 겨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단초밖에 이야기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법문을 2500년 전에 이렇게 우리한테 선명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이런 불교 안 배우고 맨날 할 해사고 절 해사고
신묘장부 대단하니 밤새도록 하기 큰일 났지. 마칩시다.